리얼마스터 반주기에 뜨는 가사를 내가 찍는 이 영상에 그대로 불러올 수 있다면 너무 편하겠죠. 예, 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 크로마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크로마키의 개념이 뭐냐면요, 이 화면에 보이는 색상 중에서 특정한 색깔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 뒤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꽃 그림을 숨겨놨습니다. 꽃 그림이 나타났었죠. 지금 보는 이 화면 뒤에 이걸 걷어내면 저 뒤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크로마키 기법은 뭐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쪽가위가 초록색이죠. 반드시 초록색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초록색을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초록색을 예를 듭니다. 크로마키 기법에서 초록색을 많이 써요. 자, 이 초록색이 있는데 이 화면 속에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이 초록색을 없애면 이 이 초록색이 없어져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뻥 뚫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꽃이 이 사이로 보여요. 그런데 크로마키 기법을 할 때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나중에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초록색은 여기만 있질 않죠. 잘 보시면 요 배경에도 있죠. 여기 그죠? 초록색 느낌 나는 색깔이 있잖아요. 그것도 영향을 받아요. 자,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로마키가 어떤 건지. 그 크로마키 처리하는 과정은 지금은 안 보이고 이따간 다 그 과정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지금 개념적으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화면에서 초록색을 없애보겠습니다. 크로마키 효과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녹색을 없앴어요. 어떤가요? 없어졌죠? 신기하죠? 네, 뒤에 꽃 그림이 보이죠? 이걸 가리면, 이걸 지우면 뒤에 있는 이 꽃 그림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보여드린 이 영상에 아까 쪽가위가 초록색이었잖아요. 초록색 뒤로 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초록색 느낌이 아까 원본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영향을 받아서 여기도 투명하게 나타난 거예요. 예, 이게 크로마키 기법이에요. 이 기법을 활용해서 반주기에 나오는 다른 건 다 빼고 가사만 딱 불러다가 더 씌우기를 하는 겁니다. 크로마키 기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복잡해 보이죠? 실제로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컴퓨터에 이제 그 크로마키 기법을 구현할 수 있는 OBS 프로그램이라는 게 깔려야 되고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실제로 알고 보면.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있어야 되겠죠? 반주기는 당연히 있으시고, 그러면 자, 이 반주기에 나오는 가사를 컴퓨터로 보내주기 위해서 그 영상을 잡아야 되는데, 그 영상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게 캡처보드라는 게 있어요. 캡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뭘 이렇게 잡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리얼마스터 반주기의 영상을 잡아서 캡처보드에서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컴퓨터로 보내주는 장비. 예, 그게 캡처보드예요. 마찬가지로 카메라도 우리가 캠코더나 뭐 일반 DSLR 카메라로 찍는다, 동영상을. 그랬을 때 이 영상을 컴퓨터가 바로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인식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캡처보드라는 거를 잡아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캡처보드라는 거는 영상을 잡아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중간 단계의 장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리얼마스터 반주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컴퓨터로 보내야 되는데, 이때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장비가 있으면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구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장비 알고 보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카메라 부분에서 그럼 반드시 이런 캠코더나 카메라가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웹캠이라는 걸 써도 돼요. 웹캠은 보통 컴퓨터에서 바로 인식을 해요. USB에 꼽으면. 예. 그래서
이 캡처보드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보통 웹캠에는 UVC라는 그 기능이 있는 웹캠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거는 뭐냐면 USB에 꼽았을 때 바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기능이 UVC라는 기능이 있는 웹캠이면 어떤 거든지 됩니다. 가격 다 비싸지 않아요. 그럴 때는 캡처보드가 없어도 된다. 그래서 캡처보드는 하나 혹은 두 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장비들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지금 봤던 캡처보드나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은 색소폰처럼 가격들이 천차만별이에요. 가격대가. 그럼 비싼 게 무조건 좋으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넘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효율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족함 없이 쓸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선을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캡처보드 가격이 얼마 되는지 제가 쿠팡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 쿠팡에서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저는 이거예요. 캠링크라는 거 16만 2천 원짜리 샀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걸 살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보이는 이거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근데 여기는 보면 C타입 휴대폰 꼽는 단자처럼 생겼죠. 근데 컴퓨터에 꼽아야 되는데, 노트북에, 요즘 나오는 노트북에는 C타입 입력 단자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C타입 말고 요렇게 생긴 거, 이런 걸로 구하시면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가격도 요 정도대로 이 후기랑 제가 쭉 살펴보니까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직접 써보진 않았지만 내용상으로는 이게 괜찮을 것 같다. 여기 젠더까지 같이 주니까요. 예, 그래서 요 정도 금액이면 됩니다. 저는 모르고 이걸 샀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모름의 대가를 치른 거죠. 돈 10배를 줬으니까요. 네. 여러분들은 효율적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고 시행착오 다 겪어본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은 이제 복 받으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정도에서 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거를 구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USB 단자의 모양, 여기 요 USB 단자잖아요. 요게 여기 파란색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파란색. 그래서 USB 단자 USB 3.0이라고 돼 있죠. 여기 3.0. 3.0이라고 돼 있는 거는 여기가 파란색으로 돼 있고, 2.0이라고 돼 있는 건 여기가 하얀색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렇게. 예. 단자 그림만 제가 이렇게 따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USB 2.0이라고 돼 있고, 여기 USB 3.0이라고 돼 있죠. 외형적인 모습은 다 같은데 색깔만 달라요. 그럼 이게 기능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2.0은 이 단자에 전원이 안 들어와요. 3.0은 이 단자에 전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캡처 장비, 캡처 보드에 전원이 필요한데, 이 전원은 어디에서 공급받느냐? 이 USB 단자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3.0, 3.1 이런 타입이 필요한 거예요. 3.0 타입이 전원이 들어오는. 그래서 여기 파란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파란색은 무조건 꼽는다고 나오느냐? 아니에요. 컴퓨터 단자에도 그 파란색이 있어요. 그걸 확인하고 거기에 꼽으셔야 됩니다. 하얀색으로, 잘 보시면 USB 포트가 컴퓨터에도 있는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파란색 단자에 꼽으셔야 거기서 전원이 나와서 캡처보드까지 연결됩니다. 꼭 확인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어디 있었나요? 자, 볼까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은 뭐예요? 소리를, 음향을 컴퓨터로 전달해주는 중간 매개 장치예요. 자, 이 장비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쿠팡에서 제가 그냥 검색을 했는데, 보세요. 가격이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후기들을 보니까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예. 커즈웨일 것도 있고,
M 오디오 것도 있는데 후기를 보니까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2트랙짜리여야 됩니다. 여기 2 입력 단자가 2개, 꼽는 게 여기 2개죠. 그죠? 요거는 지금 보니까 하나네요. 하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스테레오로 넣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 2개, 반주기에서 나오는 단자를 왼쪽 오른쪽 따로 꼽을 거니까 이렇게 2개짜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채널, 여기 솔로라고 돼 있죠. 요거는 한 채널이란 소리예요. 2채널짜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가격선도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노트북 컴퓨터가 없으신 분들, 뭐 데스크탑으로도 괜찮은데요. 만약에 노트북이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너무 비싼 거 막 새 거 사시지 않으셔도 돼요. 요즘에 보면 그 당근 마켓이라는 거 있죠. 휴대폰에서 설치하시면 당근 마켓이라는 게 있을 텐데 거기에 나오는 거 학생들이 내놓는 게 많더라고요. 잘 찾아보시면 30만 원에서 40만 원대 그 사이에서 나오는 그 노트북들이 상당히 괜찮은 게 많습니다. 그 사양 중에서 i5, i5 혹은 i7 이렇게 보이는 거, 그런 거 사시면 되고, 메모리도 SSD 메모리 이렇게 돼 있는 거 정도만 확인하고 사셔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게 30만 원에서 40만 원, 뭐 그 정도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의외로 비싸지 않습니다. 굳이 새 거 안 사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노트북까지 준비하시면 처음에 하시는 분들도 지금 쭉 금액 다 해봐야 별로 안 되죠. 반죽이 있다고 보고, 카메라도 집에 혹시 있으시면 활용하시고, 만약에 없어서 웹캠을 써야 되겠다. 웹캠 같은 경우에도 뭐 한 2, 3만 원 정도? 그 정도면 돼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한 7만 원 정도? 그죠? 아까 본 게. 그 다음에 캡처보드도 그 정도 했었죠? 그러니까 총 비용 해봐야 그렇게 큰 부담 가지 않는 그런 비용입니다. 리얼마스터 반주기의 가사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반주기에서 미리 사전에 세팅해야 되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순서를 그대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출력 포트 HDMI 단자는 1번 단자에 꼽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반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주기 화면입니다. 자, 우선 곡을 하나 불러서 세팅을 하세요. 검색해서 편한 게 여기서 뭐 어떤 곡을 검색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 가사 추출 기능을 처음에 세팅할 때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 곡이 편합니다. 성인의 창곡, 성인의 창곡을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사랑은 늘 도망가라고 나오죠. 이거 제일 위에 뜹니다. 이걸 하시고 즉시 연진 누르지 마시고 그냥 선곡만 하세요. 여기서 선곡. 자, 선곡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실행이 되지 않고 악보가 이렇게 보입니다. 악보가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경 화면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전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자, 그 부분 이제부터 화면 세팅, 악보 불러온 것까지는 뭐 세팅의 개념은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세팅을 3가지를 해야 됩니다. 일단 상단바를 열어서, 예, 열어졌죠? 열어서 화면 설정으로 갑니다. 여기 화면 설정으로 가셔서, 자, 가보면 지금처럼 악보가 떴다면 이렇게 본체 화면 동일 출력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일 거고요. 만약에 여기가 배경이 깔려져 있다면 이게 해제돼 가지고 배경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 부분이 본체 화면하고 동일하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출력되는 화면을 다르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자, 출력하는 화면의 상태를 어떻게 내보낼 거냐, 그게 이제 이런 세팅 값이 있어요. 지금 여기 숨겨져 있죠. 자, 여기로 이거를 누르게 되면 요 모양이 그대로 여기에 또 뜹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세팅을 요거 보이는 요거대로 하세요.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를 가사로 눌러세요. 요렇게. 예. 지금 가사를 눌렀더니
뒤에 이렇게 보이죠. 그죠? 가사만 보이고 악보가 안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악보가 있을 자리에 뭐예요? 배경 화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플레이를 만약에 해보면 이렇게 가사가 뜨죠. 배경 화면이 보이고. 자, 이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화면 설정을 가서 여기에서 가사 이렇게 눌러놓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예, 이 부분을 요걸 눌렀을 때 요 모양이 여기에 나타났을 때 여기를 가사로 해라. 예, 그래야 돼요. 여기 그리고 실제 연주할 때는 악보 가사를 눌러야 돼요. 왜? 악보를 보면서 연주를 해야 되니까 연주할 때는 그렇죠. 연주하는 사람은 악보를 보면서 연주를 해야 되니까 본체에는 악보 가사가 돼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가사가 돼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네, 요걸 누르는 순간 아까처럼 그렇게 배경화면이 그렇게 바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걸 해제를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가사를 눌러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플레이를 반드시 해보셔야 돼. 이렇게 했을 때 그대로 배경화면이 이렇게 있고 가사가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여기까지 됐으면 일단 1차 세팅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화면으로 가서 자, 그 다음에 그건 세팅이 됐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세팅해야 될 게 있는데 자, 이제는 가사하고 배경화면이 띄워졌는데 그 띄워진 상태에서 배경화면을 없애야 돼요. 어떻게? 크로마키를 위한 화면으로. 그래서 단색 화면, 초록색 화면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두 번째 세팅, 화면 세팅은 아시겠죠? 두 번째 세팅은 메뉴, 그대로 연주 설정,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배경 영상이라고 있죠. 배경 영상을 누르세요. 그러면 대부분 처음에 만진 적이 없으면 기본으로 돼 있을 거예요. 여기 파란불 들어와 있죠. 자, 여기에서 맨 오른쪽 보세요. 크로마키 배경이라고 돼 있죠. 네, 여기를 누르세요. 누르시면 현재는 초록색이 좀 크게 표시가 돼 있죠. 네, 이걸 누르면 색깔이 바뀝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파란색 바뀌었고 또 누르면 흰색으로 바뀌고 또 누르면 회색, 검은색, 그죠? 요거를 초록색에 맞춰 놓으세요. 네. 일단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처럼 이걸 내보냈을 때 화면 설정해가지고 여기서 여기를 요걸 눌러서 요게 나타나게 하고 거기서 가사를 누르게 되면 배경화면이 없어져요. 한번 볼게요. 어때요? 초록색이 나왔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볼게요. 플레이를 해보면 자, 배경화면이 이렇게 초록색이 되고 가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쪽 가위에 초록색 없애졌잖아요. 자, 그걸 없애는 기능, 그걸 크로마키 기법이라고 그랬죠. 그 없애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초록색 바탕만 없애면 가사만 남고 바탕 전체가 투명해지면서 이 지금 이런 화면, 연주하는 화면이 보여지는 거고 이 위에 그 가사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네, 그게 크로마키 기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가사의 색깔이 중요합니다. 지금 무슨 색깔을 없앴다 그랬죠? 초록색. 그거는 뭐 까만색을 없애고 싶으면 까만색 선택하면 돼요. 그건 색깔을 우리가 선택하는 데 따라서 그 화면에 보이는 그 색깔을 없애버리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초록색을 하니까 초록색을 없애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반주기의 가사가요. 반주기를 이렇게 띄웠을 때 큰 가사가 자, 이렇게 이걸 플레이를 하게 되면 밑에 가사가 뜨는데 가사의 색깔이 여기 예, 이 색깔이 여러분 지금 처음 가지고 계신 건 이런 색깔이 아닐 거예요. 저는 이걸 지금 색깔을 바꿨어요. 근데 왜 이걸 색깔을 바꿨냐면 빛에는요 삼원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이렇게 이 색의 삼원색이라는 게 있고 빛의 삼원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거는 발광체를 통해서 보는 빛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빛의 삼원색이에요. 빛의 삼원색으로 만들어진 색깔인데 잘 보시면
우리가 RGB 색상이라는 얘기를 혹시 듣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게 뭐냐? 빨간색, 녹색, 청색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색이다. 즉, 색깔들은, 빛은 이 세 가지 원색을 가지고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크로마키 기법에서는 녹색을 없애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녹색을 없앤다. 자, 녹색과 빨간색이 겹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 정확하게 1대1로 겹치면 나타나는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자, 이 가사에 그 사람 할 때 여기가, 만약에 노란색으로 채워져 있었다. 노란색으로. 그런데 크로마키에서는 그린을 없앤다 그랬잖아요. 초록색을 빼버리면, 노란색에서 초록색을 빼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빨간색이 남겠죠. 그래서 색깔이 이상하게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크로마키로 다 이렇게 추출해 보면 반주기에 보이는 가사 색깔과 실제 화면에 크로마키에 나타나는 가사의 색깔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이렇게 무조건 제가 보여드리는 대로 세팅을 하세요. 여기 상단바 열기 누르고요. 메뉴로 들어가셔서 메뉴 밑에 보면 환경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 가사 설정이 있어요. 그죠? 위에서 두 번째 가사 설정을 누르시고, 자, 글꼴은 그냥 편하게 놓으시면 되고, 여기 바로 밑에 가사 색상이라고 있죠. 여기 가사 색상을 누르시고 제가 한 것처럼 그대로 세팅하세요. 이렇게. 자, 가사 색상을 누르고 가사 색상 요 위에 바로 위에 나타나죠. 그거를 흰색을 체크하시고 여기처럼. 그다음에 가사 테두리는 까만색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텔롭 색상. 텔롭은 뭐냐면 가사가 지나간 가사. 그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서 텔롭 색상을 눌러서 지금처럼 요걸 체크하시고, 텔롭 테두리를 눌러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흰색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가사 크기는 테두리는 좀 크게 해 놓으시고 여기 요거대로 그냥 그대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일단 반주기에서 하는 세팅은 다 끝난 거예요. 자, 반주기에서 그러면 이제 가사 색상도 어느 정도 크게 어색하지 않게 지금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됐어요? 플레이를 시키면 배경 영상이 없어지고 초록색만 남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이제는 그 초록색을 없애면, 여러분의 연주 영상, 지금 이 보이는 게 연주 영상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가사만 이제 추출이 되는 거예요. 자, 컴퓨터에 OBS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고요. 설치가 된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 상태에 제일 먼저 할 게 일단 카메라를 불러와야 돼요. 지금 이 영상 보려니까 답답하죠. 자, 우선 카메라를 빨리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부를 때는 요 소스 목록 하단 플러스를 누르고 비디오 캡처 장치를 누르세요. 비디오 캡처 장치를 눌렀을 때 저 이름이 저렇게 뜨는데 저거를 바꿔주면 편리해요. 그런데 바꾸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 카메라면 카메라를 불렀으니까 카메라 이렇게 불러서 확인 누르면 카메라를 불러올 캡처보드의 이름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 거는 게임 캡처 HD60 프로라는 게 미리 선택이 되어 있어서 지금 뜬 거고요. 여러분이 이 화면이 요 단계에서 아무것도 안 뜰 수도 있어요. 다른 영상이 다른 모양이 뜬다든지. 그럴 때는 이 장치를 누르세요. 눌러서 보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설치한 캡처보드의 이름이 여기 어딘가에 떠 있을 겁니다. 그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확인. 이렇게 누르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은 불러다가 이제 녹화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소리의 음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처럼 카메라를 캠코더나 이런 거를 쓰는 경우에 마이크가 달린 장비를 쓰는 경우에는 이 여기에 소리 볼륨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 나타나는 요 그래프는 녹색 범위 내에서 거의 움직이고 있죠. 이건 제가 세팅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 범위를 넘어서 올라가게 되면 음질이 깨집니다. 시끄러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맞춰놨는데 카메라를 부르는 순간에는 카메라 소리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와서 이게 여기까지 쭉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리는 마이크, 여기에 지금 돼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만 들어가면 돼요. 실제 저 마이크는 그냥 이렇게 입에 대는 그 마이크가 아니라 오디오 인터페이스, 소리를 잡아서 넣는다 그랬잖아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잡아서 그걸 마이크 쪽 역할을 해라 하고 글로 보낸 거예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들어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선택하는 순간 이 볼륨을 카메라를 선택하는 순간 줄이거나 아니면 여기 있죠. 요 스피커 볼륨 모양 요거를 눌러서 아예 비활성화 X를 눌러 놓으세요. 그러면 실제로 들어오는 소리는 보세요. 저 허옇게 막 올라가죠. 저렇게 크게 들어오지만 활성화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녹화할 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볼륨도 불필요하니까 줄여야 돼요. 자, 카메라를 이렇게 불러왔으면 우리 이제 크로마키 기법을 활용해서 반주기 가사를 또 우리 추출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불러와야 될 게 뭐예요? 반주기. 지금 말이 좀 복잡했지만 그냥 카메라 불러온 거예요. 오고 요 소리 줄인 거. 요거밖에 한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똑같은 절차를 그대로 하면 됩니다. 똑같은 절차 플러스 눌러서 요런 반주기도 캡처보드를 통해서 잡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비디오 캡처 장치를 똑같이 선택을 하면 돼요. 역시 자, 아까 카메라라 그랬으니까 두 가지만 불러올 거니까 이건 뭐 이름 안 바꿔도 되는데 본인만 안 헷갈리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냥 그래도 편의상 반주기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잘 보세요. 자, 또 아까처럼 장치를 선택하는 이게 나오죠. 자, 여기서 반주기에 해당하는 캡처보드 이름을 선택을 하세요. 제 거는 캠링크 4K라는 건데 그 비싸게 주고 산 거요. 쓸데없이 저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반주기를 불러오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지금 이 창 뒤쪽으로 여기 잘 보세요. 캠링크 4K 이제 반주기가 불려졌어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초록색 창이 떴죠. 초록색 창이 왜 떴을까요? 네, 반주기에서 우리가 설정을 미리 그렇게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반주기에서 설정을 이렇게 했어요. 그 외부로 나가는 관객용 모니터로 나가는 거를 가사만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배경을 크로마키 색상으로 초록색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물로 온 게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왔으면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반주기에서. 반주기 볼륨은 제가 줄여놨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가요? 초록색 배경에 가사가 왔죠? 네.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잘 된 겁니다. 이렇게 왔다는 거는 뒤에 그 HDMI 단자도 정확하게 HDMI 1에다가 꼽았다는 소리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안 올 수도 있어요. HDMI 1 단자에다가 반주기 저기를 보내야 됩니다. 캡처보드 쪽으로.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요 밑에 카메라와 반주기를 지금 같이 불러왔잖아요. 여기 자물쇠 포시가 열려 있죠, 두 개가. 반주기 쪽은 잠궈 놓으세요. 네. 카메라 쪽을. 네. 그리고 여기 눈 표시를 이렇게 눌렀다 놨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활성화가 됐다 안 됐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활성화 시켜 놓고 여기 반주기도 불필요한 거니까 볼륨 부분 줄여놓고 실제로 여기 들어오진 않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마이크 쪽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줄여 놓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크로마키는 녹색만 없애면 되는 거거든요. 투명하게. 왜? 카메라가 밑에 있으니까. 여기서 녹색을 없애면 그 녹색 뒤로 이렇게 여러분의 연주 영상, 카메라에 비춰지는 연주 영상이 보일 거잖아요. 자, 만약에 실수로 뭔가 만져져가지고 아니면 반주기를 먼저 불렀다든지 하면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을 수가 있어요. 반주기가 위에 안 있고.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자, 반주기를 선택하고 요 밑에 꺾기 표시, 아래 표시를 누르면, 자, 이렇게 내려갔죠. 지금 반주기 영상을 카메라 영상이 덮고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반주기가 안 보인다면 이걸 올리면 돼요. 반주기를 올리든지 카메라를 내리든지. 자, 반주기 선택하고 밑에 꺾기로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세팅이 이제 기본 크로마키를 할 수 있는 기본 세팅이에요.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부연 설명, 뭐 음향 이런 것 때문에 설명을 많이 했지만, 자, 카메라 불러오고 반주기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볼륨 줄인 거 끝. 그죠? 자, 이제 반주기에서 초록색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주기에서 없애야 된다. 그죠? 그랬으니까 그냥 반주기 선택 해놓고 팔아졌죠?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돼요. 어디서 하느냐? 필터. 여기 필터를 누르시면 위에 오디오 필터, 밑에는 효과 필터인데 밑에 효과 필터 중에 아랫부분 여기 플러스 요거를 누르세요. 누르면 바로 여기 제일 아래죠? 크로마키라고 있어요. 크로마키를 누릅니다. 이름 바꿀 필요 없어요. 확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키 색상 형식 녹색이라고 돼 있죠? 자, 좀 아까 보이던 뒤에 여기에 녹색으로 보였던 게 벌써 없어졌죠? 네. 이게 만약에 다른 색으로 돼 있다면 안 없어져요. 이게 무슨 소리냐? 청색으로 만약에 선택이 돼 있다면 청색을 없애서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보세요. 네. 가사도 이상하게 바뀌어 있죠? 네. 이렇게 미리 보기가 청색이라는 걸 없애면서 뭔가 영향을 지금 받아버린 거예요, 저게. 근데 우리는 청색이 아니라 녹색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녹색으로 선택을 하고 닫기 하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가사는 살아남았죠. 배경이었던 초록색만 없앤 거예요. 이게 이제 크로마키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된 거예요, 현재. 자, 크로마키 색상은 반드시 녹색이다? 아닙니다. 원하는 색상을 하면 돼요. 우리 거기 반주기에서도 녹색 아니라 다른 것도 있었잖아요. 뭐 까만색, 청색, 하얀색, 회색 다 있었잖아요. 네.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 선택해 놓은 그 색깔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배경을 없앴어요. 그죠? 그러면 자, 만약에 이거를 정지된 상태였다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됐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반주가 정상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면 그런 플레이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제대로 됐는지 가사가 뜨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사랑은 늘 도망가 눈물이 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일시정지를 시켜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사 크기를 이제 조절을 해야 돼요. 위치도 조절하고. 자, 그럴 때는 이 마우스로 이 화면을 누르면 이렇게 왼쪽 마우스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이 바탕에 있는 영상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 안 움직이도록 여기를 잠가 놓으시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카메라가 선택이 되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배경이 움직여요. 이렇게 영상이. 네.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저거를 카메라를 잠가 놓으시라. 그 가사는 우리가 조절을 할 거니까 안 잠그셔야 돼요. 자, 이제는 누르면 배경은 절대 안 움직입니다. 이 상태에서 위치도 바꿀 수 있고 요 창 크기 빨간 창 모서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크기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위치를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 크기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로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요 콧구멍에다 2자를 넣고 싶다. 여기다 콧구멍에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이 다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연주하면서 그죠? 반주기에 플레이하고 영상도 녹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녹화는 어디서 하느냐?
지금까지 세팅만 한 거고 녹화는 여기. 지금 녹화 중단이라고 돼 있죠. 저는 지금 이 과정 자체를 또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켜져 있었고 이게 불이 안 들어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 이거를 마우스 갖다 대고 누르면 녹화가 시작이 돼요. 녹화가 시작이 되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의 영상에 멋지게 가사가 여러분이 의도한 위치에 의도한 크기대로 입혀지는 거죠. 색상도 미리 이런 색상을 제가 선택하시라고 한 거는 초록색의 영향을 안 받는 색깔이기 때문에 지금 크로마키에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금 여기 나타난 저 색깔과 반주기에 나타난 색깔이 지금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라고 그런 거고, 그렇지만 저 색깔이 절대값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보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색상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멋진 결과물을 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리시고 또 아시는 분들하고 또 공유도 하면서 즐거운 취미생활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로마키 기법 간단하죠? 반주기 세팅하는 거 세 가지. 그죠? 여기는 카메라 먼저 불러오고 반주기 불러오고 반주기를 효과에 가서 크로마키 하면은 미리 세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뜬다. 정리하면 너무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만지시다 보면 이렇게 막 좀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 모르니까.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시고 나중엔 지금 이 OBS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드리고 또 여기서 녹화를 하고 나면 하다가 불필요한 부분도 생기거든요. 잘라버린다든지 앞뒤가 너무 공백이 많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별도의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 부분도 그런 프로그램 사용하는 법도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크로마키 기법 잘 활용하셔서 리얼마스터 반죽이 진짜 멋지잖아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